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문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이버 GFA고요. 최근에 7월부로 엄청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맞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뒤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일단은 GFA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좀 세팅을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거에 좀 뭐 배너 광고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토대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시간. 네. 그러면은 네이버 GFA. 그럼 GFA란 뭘까요? GFA란. 자, GFA란 뭘까? 그럼 일단은 저희가 네이버 화면 한번 켜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어떤 게 GFA일까요?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네이버가 거의 다 광고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냥 지금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죠? 네, 그것도 다 지금 GFA고 그 이런 밑에 거, 있는 AD로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GFA고 뭐 여기 쇼핑 탭에 뭐 AD로 가끔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시피나 뭐 자동차 웹툰 이런 거 보면은 AD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다 GFA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광고가 광고 같지 않지 않나요? 그 위에 보시면 이 자동차도 저만 그런가요? 되게 좀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되게 좀 팁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GFA를 잘 보면 이 AD라는 걸 잘 안 보면 그냥 난 자동차 탭에서 나랑 맞아. 자동차랑 관련된 걸 보고 싶어서 봤는데 뭐 시승 신청 같은 게 있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GFA에 좀 잘 할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좀 자연스럽게 소재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GFA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GFA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어떤 게 될까요? 아, 진짜 이게 완전 찰떡처럼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온라인 전단지입니다. 온라인 전단지.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길 가다가도 전단지 되게 많이 봤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전단지 하나 받고 왔거든요. 헬스장 같은 거. 아, 오늘 아침에는 헬스장이 아니라 골프였어요. 스크린 골프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받는 이 온라인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온라인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전단지가 바로 GF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원하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죠. 아, 맞아요. 성과형이에요, 성과형. 근데 여기 보장형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장형은 아닙니다.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뭐 종량 금액을 내고 어느 정도의 노출 시간을 보장받는. 맞아요. 그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노출 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차이점 같은 거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간대에 여기에다가 광고를 1시간 동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 것 같나요 지금? 아, 진짜 뭐 답을 말해야 되냐? 기본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맞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시간대에도 거의 묶음으로 뭐 4시간 판매 뭐 800만 원, 900만 원 할 때도 있고요. 진짜 메인 시간대에 뭐 6시부터 7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 2,300만 원, 2,500만 원도 들 수 있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소업체라든지 금액을 많이 쓸 수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GFA 성과형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 좀 GFA를 집행할 때 이제 유의할 점 같은 게 있죠. 아니면 유의점. 초보 GFA 집행 시 뭐 문의사항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질문 형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말하기도 되게 편하고 질문 형식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이게 노출이 빵이에요. 오 마이 갓. 광고비 뭐 예를 들어서 일예산
113. 예산 한뭐 5만 원을 해놨는데 해두었는데 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PC 형식의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구자에 노출이 되려고 하면은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면에서 이제 정우 마케터님이랑 제가 이제 같이 비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금액이 좀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우 마케팅님이 한 뭐 500원 이렇게 하셨고 제가 한 300원 이렇게 비딩을 했으면은 당연히 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만약에 안 된다 하시면은 일단 한번 그 과금을 좀 더 해보세요. CPC 단가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서 이때 좀 노출이 되네라는 거를 좀 파악하시면서 봐야 되는 게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출이 또 안 되는 게 노출이 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노출이 뭐 1, 2 이 정도면은 그냥 비딩이 좀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조심히 보셔야 될 게 과금 CPC 단가를 높인다 그래서 노출이 또 0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팅 자체의 모수가 작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GFA를 하시다 보면은 모수가 옆에 다 뜨거든요. 이 모수가 다 뜨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는 양에 따라서 모수의 숫자가 되게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꼭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카탈로그형이나 아니면 뭐 다이나믹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토어에 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형에서 다이나믹 광고를 집행하시려면 기존에 저희 스토어를 개설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방문자가 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리타게팅을 하는 캠페인이 카탈로그형이나 다이나믹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스토어 모수가 없는 상태에서 리타겟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노출이 적게 되거나 아예 0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시킬 모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행하는 광고가 카탈로그형이나 다이나믹 광고 같이 리타겟 광고는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니까 이 모수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노출이 안 되는 소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노출이 안 되는 소재.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 노출이 언제 어디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세팅을 한 그룹에다가 똑같은 걸 4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린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여러 지면에서 되게 다양하게 테스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대, 뭐 연령 그쵸?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소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 노출이 안 되네 얘는 효과가 별론가 보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지면을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다르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노출시키는 타겟 연령대를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 아니면 특정 구간에 효과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소재로 바꾸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리고 일례산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저는 이거는 사실 광고마다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산이 별로 없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이 일례산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수가 없을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래도 그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도 팔리는 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거는 한 뭐 저녁 때 많이 산다 라든지 뭐 우리 거는 막 이때쯤 소비자들이 많이 산다 이러면은 이때 시간만 딱 함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수되는 광고비를 최대한 최소화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례산이 별로 없으면은 테스트는 좀 확률이 높은 곳으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전에 집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메타 광고를 집행하실 수도 있는데 전환 시간대라는 게 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쇼핑몰에서 전환이 찍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뭐 저녁 시간대에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 굳이 오전 시간대 켜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켜놓으면은 다 좋긴 하겠지만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는 GFA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대만 켜놓는 식으로 집중 운영하면 누수되는 광고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별로 없으면은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이걸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좀 종합적으로 쭉쭉쭉쭉 가서 그러면 왜 GFA를 해야 될지 왜?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GFA를 해야 되는 그 많고 많은 광고 중에서 맞아. 왜 왜 GFA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해야 할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GFA가 어디에 노출되는지를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포털이냐? 바로 네이버. 국내 최대 이용자 수가 많다는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이퀄 트래픽이 많다. 트래픽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노출을 했었을 때 소비자들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자체에서 이 크나큰 모수를 안 이용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네이버를 하신다. 근데 나는 좀 배너 광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GFA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검색 광고랑 조금 다르게 배너 광고의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의 니즈가 없어도 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검색 광고에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나는 품목 같은 거 있나요? 식품? 식품? 좀 떡볶이? 떡볶이? 제가 저번에 떡볶이 예시를 많이 얘기한 내서 것 같은데. 떡볶이 밀키트라고 해볼게요. 네, 떡볶이. 떡볶이 밀키트에서 검색 광고에 대해 효율을 내려면 떡볶이 밀키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검색한 사람만이 저희의 유효한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즈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매 욕구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랑 다르게 저희 거에 먼저 니즈가 없이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나 점심 시간 1시간 전에 저희 밀키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한 5시쯤에 이제 밥 먹기 전에 뭐 저녁으로 뭐 오늘 저녁에 시키면은 뭐 내일 점심에 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배송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일 점심에는 이게 뭐 식탁에 있는다든지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뭐 떡볶이 밀키트라는 걸 굳이 니즈가 없더라도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배너 광고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할만 할수록 너무너무 배고프네요. 그렇죠? 그 시간대이기는 하네요. 배고픈 시간대요. 너무 배고픈 시간대. 그래서 니즈가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 네, 그리고 저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배너 광고 하면서 요즘에 인스타 광고에 메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메타는 아무래도 자사몰이 있으신 경우에 뭐 픽셀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용을 하는 게 좀 용이한데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 좀 그 모수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FA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필수적으로 집행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배너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메타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메타 광고랑 GFA랑 어떤 게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를 물어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맞아. 실제로 저희도 이걸 할 때 저희가 배너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다 노출시키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메타에다가 노출시키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와 GFA GFA. 메타 vs GFA. VS로 할까요? VS. 그렇죠. VS. 구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일단 둘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공통점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배너 광고다, 뭐 특정 뭐 타겟이 뭐 가능하다, 먼저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이점은 첫 번째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큰 거 있죠. 과금 방식. 과금방. 네, 저희는 아무래도 그 광고를 할 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식으로 과금이 방식이 되느냐.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CPM 형식의 과금 방식을 띄고 있고 GFA는 CPC 형식이에요. 그래서 GFA 같은 경우에는 CPC 형식이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면은 과금이 안 된다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양면선에 뜨는 것 같은데 그런 그 특징이 있고 이제 클릭이 되어야지만 과금이 된다는 거는 이게 또 그리고 성과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클릭이 안 되면 노출 자체를 네이버 맞아요. 측에서 밀어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M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서 뭐 1000회를 노출시켜준다든지 10,000회를 노출시켜준다든지 100,000회를 노출시켜준다든지 이런 노출량이 달라지는 매체고요. GFA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클릭이 되어야만 과금이 되는데 이 클릭 CPC 단가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0원을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다른 주변 경쟁자들이 1,700원에서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GFA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GFA 같은 건 아무래도 이게 모니터링을 잘 하는 그런 그 습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뭐 과금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단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는지를 보려면은 이게 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매체이지 않나 그런 광고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관심 오는 연령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쵸. 주소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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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소비층이 어떻게 될까요? 메타는 아무래도 2030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사무, 물결, 우사, 나무, 오자. 의사 요 정도 나이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사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메타를 할지 아니면 GFA를 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뭐 뷰티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연관도가 높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고관여 제품이 아닌 뭐 예를 들어 안막이 조그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쿠션 조그만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는 형식이고 맞아. GFA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객단가가 높아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업종이 좀 GFA가 좀 잘 먹힐까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골프, 맞아요. 골프, 분양, 분양, 투자 투자. 막 이런 거 이제 차량용품. 저희 아까도 봤잖아요 차량. 그 차량과 다음에 관련된. 요즘에 이제 또 명절도 다가오니까 이제 명절 선물. 아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우 같은 거 있겠죠. 설로인 한우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 좋습니다.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단 기초 화장품인데 조금 단가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원래 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너무 어린 그런 영한 그런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이대가 고급지고, 있는 그쵸? 네, 뭐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식품. 식품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디서든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식품은 배너 광고를 안 하시면 진짜 안 되는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실히. 생활용품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청소기 맞아, 아니면 맞아.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도 침구류. 네 맞아요 침구류 이런 같은 거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이버 메인으로 다시 한번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밀크 시슬 같은 거 있죠. 아, 어느 맞아, 정도 맞아. 좀 건강이랑도 건민씨. 관련이 돼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을 때요. 저도 이제 요즘에 건강에 관심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시승이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가겠죠. 그다음에 MBTI를 최악의 연애 상태 가연 결혼 정보라 그래서 결혼 정보 같은 것도 결정사를 가입을 하는 회원들이 주로 한 30대 중반부터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남성 자동차 쪽에 좀 포함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실히 저렇게 광고하는 곳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성과형이니까 성과가 좋은 애들을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차이점이라 그러면 차이점은 한 요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조금 말씀드릴 좀 비장부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걸 좀 말씀해 드릴까요? 아 너무 GFA 좋습니다. 변경점. 사실 이게 너무 따끈따끈한 가장 소식이어가지고 왜 지금 GFA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비싼 타임보드가 있죠. 이 타임보드가 원래는
원래는 이제 그 성과형이 아니라 노출형만 가능했었었는데 이제는 GFA 영역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네이버라는 엄청나게 큰 매체에서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큰 장점이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쓰느냐를 넘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 이상의 이제 효과. 아니 뭐 돈 1,000만 원 썼는데 막 1억 벌고 2억 벌고 이러면은 충분히 광고를 집행할 만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FA가 원래는 타임보드까지만 가능했었지만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GFA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나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GFA 타임보드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아마 6시까지 이 대용제 예약에 밀크시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직장인들이 다 퇴근하고 막 이럴 시간에 내부 들어왔는데 지금 또 피곤하겠죠. 그때 딱 이걸 보면은 바로 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피곤은 간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요 제품 요 배너, 그러니까 요 자리에 저희 광고가 GFA 형식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 계약이 되어 있는 시간에는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장형으로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노출시켜주는 게 맞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따로 저희 뭐 계약이 되지 않은 시간대, 예를 들어서 만약 7시에서 8시가 계약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GFA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좋거나 밀어줄만 하거나 머신러닝이 잘 돼 있는 소재들을 여기에 자동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배너도 여기 사이즈에 막 맞춰야 되고 전용 사이즈도 필요하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리사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AI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진짜. 그리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롤링 배너 영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요거는 좀 이제 좀 됐는데 여기도 지금 뭐 저희가 한우얘기했다고 또 한우 나왔네요. 들었나요 혹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요런 상태로 여기 밑에서도 충분히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GFA 영역이라고 이런 쪽만 아니라 롤링 배너 영역이랑 타임 배너 영역까지 현재는 가능해졌다. 그래서 GFA가 좀 메리트가 있는 광고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메리트 있어. 진짜 굉장합니다. 그러고 이제 비슷한 점? 비슷한 점, 메타랑 비슷한 점을 좀 체크해. 그러면 메타와 유사한 점, 무엇이 뭐 있냐? 광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이게 어떤 광고를 하든 사실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은근히 한 번 봤다고 해서 충동 구매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 너무 뭐 소재를 보고서 일단 유입이 됐는데 나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리타겟팅을 해가지고 리타겟팅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배너 광고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색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리타겟은 거기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맞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붙잡고 이러는 게 불가능한데 GF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탈로그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은 어떤 제품을 검색한 사람 중에서 우리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전에 봤던 거 지금 세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장바구니 담아놨던 거 지금 50% 세일한다든지 이런 후킹성 문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리타겟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타겟이 가능한 게 GF의 가장 큰 특징이자 메타와 유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저 근데 말하다 보니까 왜 GFA를 해야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위쪽에다 다시 좀 적어볼까요? 왜 해야 하냐? 네. 이게 왜 해야 되냐면은 네이버 쇼핑 하시다 보면은 요즘에 또 쇼핑 보유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클릭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배너 광고를 보고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갔어. 나갔는데 또 비슷한 거를 만약에 또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뭐 오늘 클릭했던 이 상품, 맞아요. 뭐 일주일 전에 클릭했던 이 상품 이런 식으로 AI가 추천해주기 때문에 이 GFA 광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맞아요. 이걸 까먹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파워링크 영역에서도 어찌 보면 간접 리타겟팅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한테 니즈가 없던 사람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들어오고 파워링크를 통해서 다시 니즈가 생겨서 들어왔을 때 쇼핑포유라는 형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워링크의 간접 전환, 간접 리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너 광고는 솔직히 한 번에 직접적인 그 전환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런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뭔가 그 검색을 했었을 때도 우리가 그 클릭했던 게 또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빛나는 것처럼 맞아요. 상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에 대해서 좀 유사한 점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좀 운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인데. 그러면은 운영 전략. 운영 전략 정말 시크릿인데 사실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마케터분마다 조금 다르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좀 크게 소재나 타겟, 뭐 노출 지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타겟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타겟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소재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노출 지면에 또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겟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이, 뭐 연령 이런 게 있겠죠 일단. 네. 나이나 연령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관심사, 구매 의도, 뭐 기간 이런 아니면 상시 소재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구매 의도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어떻게 내가 이 모수에다가 어떤 소재를 할지 이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의 타겟이 어느 정도 앞에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요게 저희가 생각할 때 30대에서 40대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30대 40대 소재만 뭐 타겟팅을 잡고 최적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막 구매는 30대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요 타겟이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타겟 테스트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집행 필수. 어떤 걸 하든 다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품 기획을 할 때도 사실 내가 어떤 타겟에다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 만드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 대표님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타겟을 할지 이거를 좀 많이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겟을 좁게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타겟을 좁게 처음부터. 이게 좀 안 좋은 이유가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한 타겟이 메인 타겟이 아닐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게 CPC가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왜 CPC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타겟을 좁게 설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수가 적어져요. 모수가 적어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뾰족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 하다 보면은 모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수가 적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어지니까 CPC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는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타겟을 넓게 풀어놓으면은 아무래도 CPC,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클릭도 조금 더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CPC 단가가 조금 더 좁은 것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논타겟으로 상시 소재를 집행을 하고 반응이 오는 타겟들을 좀 골라내고 여기서 좀 전환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타겟에 맞게 어떤 거를 제작해야 될까요? 이제 소재를 제작을 해야 소재를 돼요. 또 최적화해야죠. 소재. 그렇죠. 저희가 이제 타겟까지 정해서 타겟에 맞는 어떤 거를 이제 소재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소재로 했을 때 좀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소재를 했을 때 중요한 게 이것도 살짝 이제 뭐 인스타, 그러니까 메타 광고랑 GF랑 살짝 다른 점 같은데 인스타는 아무래도 뭐 2030 여성들이 많이 쓰는 매체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퀄리티도 좀 중요해요. 맞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서 좀 예쁘고 디자인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GFA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인 것 있죠. 이 메시지, 그러니까 살짝 예쁜 그 디자인보다는 메시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그로를 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를 메타에서 판다라고 하면 메타에서는 조금 이쁜 모델 분들이 아니면 좀 맞아요. 날씬한 모델 분들이 어떤 사진을 들고 이걸 먹고 빠졌어요라고 하면은 GFA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하면 되게 좋은 게 뭐 친구들이 한 10kg 빠졌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뭔가 친구들이. 숫자를 넣어서 아, 정말
정말 그 공감 가는 소재. 다이어터라고 하면은 누구나. 네, 일주일 전에 본 친구들이 저보고 10kg 빠졌대요. 점점점. 점점점이 또 중요해요. 되게 진짜 같잖아. 너무 진짜 같아.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해주거나 좀 저희가 직관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피라이팅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에 좀 띄어야 됩니다. 이게 배너는 어쩔 수 없이 어그로를 잘 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타임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글자도 엄청 많이 쓰고 빨간색으로 좀 강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 화면에 했을 때 딱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배경을 이런 식으로 좀 형광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눈에 띄는 글씨들을 크게 좀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눈에 띄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 눈에 띄어야지 일단 클릭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CPC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클릭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형형색색의 그런 걸 좀 하던지 어떻게 해서든 이 소비자들이 우리 거 궁금하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프로모션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벤트 오늘 하루 요즘에는 조금 이런 거 덜하긴 한데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 단골 멘트 아니었나요 예전에? 아니면은 뭐 몰래 들어오세요. 이런 후킹성 멘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재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잠깐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아무래도 소재를 제작할 때 이게 사람들이 객단가가 좀 싸면은 클릭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루 뭐 9,900원에 뭘 팝니다 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뭘 우리 떡볶이 밀키트 한번 생각해볼까요? 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9,900원 말고 9,900원에 원 플러스 원까지 합딜 막 이런 식으로 떡볶이 밀키트를 저희가 배너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싸면서 막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입장이고 광고를 하는 그 대행의 입장이고 광고주님들은 아무래도 로아스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객단가가 낮으면은 로아스가 좀 박살 날 수가 있어요.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9,900원에 원 플러스 핫딜에 내가 그 배너를 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객단가를 좀 높이는 작업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900원에 원 플러스 핫딜인데 뭐 여기서 뭐 두 세트를 뭐 구매하시면은 아니 뭐 세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하나를 더 드린다. 3+1 그치 막 이런 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위에다가 더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은 뭔가 1+1도 되게 싼데 3+1? 4+1?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객단가가 이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걸어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그로를 잘 끌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카피라이팅이나 문구 같은 경우에 저희 타겟에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40대, 50대에 대한 주부를 좀 타겟을 했다라고 하면은 애들 출근한 뭐 엄마들만 들어오세요. 애들 등교 아닌가요? 등교? 등교. 애들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애들 등교합니다. 등교한 엄마들만 들어오세요. 라든지 아니 뭐 주부 습진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들 뭐 환영 뭐 이런 식으로 저희의 직접적인 타겟을 광고 안에다가 카피라이팅으로 녹여주면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카피라이팅 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개시켜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공감이 잘 가려면은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주부 습진으로 고생하는 엄마들, 애들 보낸 뭐 엄마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일수록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또 테스트를 해야 되냐? 타겟,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지면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출 지면이 GF가 굉장히 많아요. 노출 지면이 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가 하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노출 지면이 굉장히 많고 연동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 데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막 충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하면은 좀 좁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지면 그 밑부분 있잖아요. 요즘에 1대1로 되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1대1로 쓸 수 있는 그런 메인 그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좀 나이대가 있는 분이
타깃이다 하시면은 밴드. 밴드 네이버. 와, 이게 밴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나 이런 메인 영역을 살짝 좀 집중하는 거를 저는 살짝 좀 추천드려요.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밴드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가격이 조금 네. 높게 나오긴 하죠. 다른 지면에 비해 조금 비싸긴 한데 왜 비싸겠냐? 바로 효율이 조금 좋으니까 비싼 게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한다라고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또 있어. 또 어떤 거 있어요? 아니 이제 밴드에서 보면은 이게 밴드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지? 진짜로 그러니까 좀 진짜 그 네이티브 지면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광고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막 광고는 믿고 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저는 광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여도 괜찮네 이러면은 좀 들어가서 또 한번 보면서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광고는 믿고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면은 밴드 영역의 자체가 살짝 진짜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거 광고인 줄 몰라서 클릭을 맞아요. 하고 들어오고 또 여기서 설득이 되네 구매하고. 근데 살짝 이제 젊은 나이 친구보다는 어르신들 분들이 밴드를 많이 하시니까 이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광고인데 광고인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이티브하게 밴드가 광고가 가능해가지고에 대해서 이 밴드 지면이랑 그다음에 메인 영역을 먼저 처음에 집행을 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좀 다시 할 말이긴 한데 시간대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시간대인 뭐 9시부터 한 11시 전까지 이쪽은 좀 꺼놓고 다시 점심시간 때는 잠깐 또 볼 거니까 그때 맞아, 켜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한 2시부터 한 6시 전까지 잠깐 껴놓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켜고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다 노출시켜 놓고 전환 시간대 딱딱딱딱딱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좀 최적화해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드린 타겟에 맞춰서 시간대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케바케인 게 뭐냐면은 원래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옷이니까 뭐 이런 시간대가 좋을까요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단체티를 또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저희 팀에서 단체티를 되게 귀여운 걸 만들었는데 단체티 같은 거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워크숍을 가던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니까 업무하는 시간대를 노려가지고 딱 그 광고를 하는 게 또 있는데 근데 이제 단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희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간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냥 옷 있잖아요. 그냥 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일 끝나고 퇴근할 때 보고 그죠. 출근할 때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자사가 어떤 그 타겟을 목표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에 맞춘 시간대 설정이 좀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로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GFA 광고를 좀 기획을 하고 해서 들어왔어요. 스토어까지 들어왔는데 스토어에서도 좀 중요한 게 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스토어에서 챙겨야 할 것. 사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광고주분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광고는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이게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는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의 영역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상세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구매까지 이루어지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초반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냐면은 초반에 있는 부분만 보고서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앞부분에 후킹과 이벤트와 이걸 왜 사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뷰 있죠. 리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리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뷰는 진짜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리뷰 관리를 꼭 잘 해주시고 상세 페이지를 좀 설득력 있게 잘 배치를 해주셔야 한다. 라는 게 아주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어에서 좀 챙겨하셔야 될 거는 설득력 있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쫙 해놓은 다음에 그쵸. 초반에 여기를 딱 후킹성 있게 해놓고 밑에 리뷰 관리도 깔끔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광고를 잘 끌어오고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끌어온 거에 대해서 손님들을 따로 딱 거기에 딱 유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의 구성, 설득력 있는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GFA를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라 채팅의 기회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따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타는 방송 시간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일단 GFA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보장형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이제 종량 금액을 노출해주고 시간을 좀 보장해주는 데 비해서 이거는 저희가 CPC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노출량이 0이 될 수도 있고 엄청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광고다. 그리고 노출이 0일 때는 입찰가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뭐 카탈로그형이나 다이나믹 경우 같은 리타겟팅으로 세팅하신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안 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 지묘한 시간대 연령 등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일례선이 얼마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는 저희가 밑에 다 또 설명을 드렸죠. 전환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왜 GFA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용자 수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 같은 경우랑 달리 니즈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노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사몰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쇼핑포유. 여기서도 최근에 생겼는데 배너 광고에도 유입이 돼서 비슷한 걸 추천해줘서 파워링크에 대한 간접 노출이나 간접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맞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와 GF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과금 방식도 다르고 연령대도 좀 다르고 이렇고 제일 중요한 거 GF에 대한 변경점 타임보드 영역에도 이제 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이었으면 거의 2~3천만 원을 주고 노출을 시키는 거를 지금은 GFA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CPC로 노출을 시킬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FA에 대한 운영 전략으로는 저희가 타겟 어떻게 타겟을 할 건지, 그다음에 소재는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지면은 어떻게 할 건지, 시간대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스토어에서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오늘 월요일 이제 퇴근 시간이라 오늘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입니다. 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 나죠? 그러게요. 월요일부터 방송에서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다 저희 방송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문혜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